사실 솜사탕만 그냥 팔면은 네. 그냥 길거리 팔면 끝이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적은 솜사탕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스토리를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채택한 게.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어떻게 뜬구름 잡는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으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네. 아들아, 넌 진짜 알맹이가 없다. 이런 말씀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뭔가 생각하는 걸 실현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MBTI도 ENTP인데 그거 제가 이따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미 말하셨네요. 죄송해요. 네. ENTP인데 네, 그래서 뭔가 상상력도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는 허황돼 보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뜬구름을 진짜 잡았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데요. 본인 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뜬구름이라는 브랜드의 두 명의 대표 중에 한 명의 장사꾼이라고 할게요. 대표보다는 장사꾼을 맡고 있는 26살 조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뜬구름 브랜드라고 했는데 대표는 좀 거창하다고 하셨으니까 장사꾼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를 파시는 거예요? 진짜 구름을 파는 건 아닐 거고.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판매하는 것 자체는 솜사탕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뜬구름 같은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메시지를 판매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조금 포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뜬구름에서 되게 직관적으로 좀 1차원적으로 구름이니까 솜사탕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뭔가 실현하는 우리를 좀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이 솜사탕을 이제 팔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계를 사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그 등록금으로 기계를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이고요. 오, 팩트. 네. 기계가 한 200만 원 정도 비싸네요, 들었어요. 생각보다. 네네네. 이게 다들 생각하시기에 되게 저렴한 기계도 많은데 영업용 기계는 성능 차이가 훨씬 커서 그걸 사기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휴학을 하고 그 등록금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좀 과감한 도전 같은데 그만큼 솜사탕 진짜 제대로 팔고 싶다 이런 마음에 좀 과감히 등록금을 투자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국가 사업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프로젝트성으로 해가지고 뭐 학점을 취득하면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휴학을 하고 일부러 돈을 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일부러요? 네,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리면서 하다 보면 저희 동기부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내가 얼만큼 대가를 지불하냐에 따라서 얻는 배움의 양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 가지 들어보자면 혹시 뭐 진행자분은 책 선물 받은 적 있으세요? 그렇죠, 있죠. 그 책 읽으셨어요? 아마 책장에 잘 꽂혀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 직접 사서 읽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자기가 내가 내 돈으로 내돈내산 해서 보는 컨텐츠와 그렇지 다르다. 않은 건 정말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한 만큼 나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싶고 그걸 토대로 뭔가 원동력 삼아서 하고 싶은 게 커서 휴학이라는 시간과 등록금이라는 돈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한 의지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걸 진짜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과감히 내 걸 포기하면서 했다. 좀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어린 나이인데도 대학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대학생의 패기 너무 좋은데 오히려 그런 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런 충격? 놀라움? 이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나갔을 때 어땠나요? 좀 녹록지 않았죠, 현실은? 정확히 아시네요. 진짜 처음 갔을 때가 제가 뭐 포항이니까 아마 영일대 다들 아실 텐데 영일대 밤에 한번 나가봤어요. 사람 많잖아요. 네, 저의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달달한 게 땡길 것이다. 솜사탕을 먹는 것 같은데 제가 술을 막 즐기진 않아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솜사탕을 팔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앞에서 막 예쁜 막 풍선 같은 거 파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그 큰 대형 카페에 앞에 데크 자리를 빌려가지고 한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제가 알기로 12개 팔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 12개요?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많이 팔았다는. 근데 한 3-4시간 있었어요. 네. 3-4시간 동안 12개면은 거의 1시간당. 그 1시간당 거의 3개, 뭐 3개. 이렇게 판 그럼 건데.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으셨겠어요? 그죠, 아니면 계속 그때. 만들고 계셨나요? 가만히 서서 만들고 제가 먹고 그리고 막 취객분들한테 아, 솜사탕 사세요. 이런 모습이나 과정을 보면서 주변에서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부모님도 막 뜬구름 잡는 소리 많이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주변에서는 좀 걱정 안 했나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다 저 같으시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 좋은 응원하는 부모시- 쪽이셨는데 오, 오히려 이제 저희가 장사할 공간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네. 많은 카페나 이렇게 샵인샵이라는 개념으로 샵 안에 다른 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다른 가게들을 막 돌아다녔었는데 한 사장님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한 어떤 음식점 사장님이셨는데 왜 젊은 나이에 이걸 하고 있냐. 시간 낭비다. 이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런 얘기를 진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이야기. 네, 진짜. 내 아들 같았으면 바로 그냥 싹퉁바가지를 막 이렇게 약간의 험한 말 하면서 네? 이렇게 하셨을 거다. 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꺾이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진짜 궁금해요. 아니 네.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계속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에서 창업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1학년부터 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많은 사례도 접하고 젊은 대표님도 많이 접했어요. 근데 제가 전부 다 IT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요즘 네. 또 IT가 유망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니 뭐 블록체인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IT에 관심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자꾸만 미래를 염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기술이 쌓이면 대학원에 가서 석사 박사를 따고 어떤 연구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미래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미루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말만 안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솜사탕이었고 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도전하지 못했던 거를 한다라는 거 그 자체로만으로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나는. 나중으로 미루기보단 지금 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관심 있는 걸 하겠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아, 저도 좀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시험에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네. 아, 이제 좀 그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그 정도면 이제 안 그죠. 되는 거다. 이런 그죠. 게 있었고 네. 제 스스로도 아,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은 그만하는 게 맞는 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쵸. 좋아하는 일이라는 그 의지가 네. 뭔가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도 가고 네. 좀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을 거다 이런 맞아요. 믿음으로 저도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근데 좀 진지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자꾸 사실 진지한 아까 얘기를. 네.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네. 웃겼고 제가 놀랐잖아요. 왜냐면 제가 SNS를 봤을 때 아. 제가 오늘 올 거라고 생각한 분과 다른 분이 아, 꼭 맞아요, 비교해서 꼭 올렸어요. 네. 맞아요. 다른 네. 누구신지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는 콘텐츠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웃겼던 거는 무슨 솜사탕 오마카세 네. 웃겼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올리시던데 이런 거 좀 콘텐츠를 열심히 제작하시고 또 네. 업로드하신 이유도 있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빌딩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과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솜사탕만 그냥 팔면은 네. 그냥 길거리 팔면 끝이죠.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적은 솜사탕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스토리를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채택한 게 당시 유행했던 릴스, 지금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채택을 한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공유하는 거. 사람들은 더 이상 완성된 컨텐츠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완성된 컨텐츠가 이 날 것부터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과정을 더 재밌고 또 이 날 것 같은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죠. 최대한 진짜 사시미처럼 날 것으로 공유하고자 사시미처럼, 네.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콘텐츠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왜 이걸 만들게 되는지 이 맞습니다, 메뉴를 맞습니다. 뭔가 개발한 과정이나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거고 네. 그런 게 있어야 찾아올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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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도 재미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던데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좀 재미 이런 것들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날것에서 어쩌다 보니 잘 얻어 걸린 건가요? 반반인데 네. 의도한 것도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 정말 많이 했어요. 다른 재밌는 많이 것도 찾아보시고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많이 찍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아. 제 생각에 한 가지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뭔가요? 친한 친구랑 한 거였어요. 아, 그 동업자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의 스토리도 이제 뒤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저랑 같이 사는 동거인이기도 하고 지금도 같이 사시나요? 작년까지 같이 살았어요.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아, 네. 네. 심지어 거의 동침하는 같은 방에서 오. 사이여가지고 그만큼 친한 사이였기 친하니까. 때문에 우리가 편한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머나 혹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이런 SNS나 릴스를 통해서 뭔가 사업적인, 그러니까 잘 판매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무슨 어디 체험 강사로 초청도 받고 맞아요. 이런 생각지 못한 연락도 많이 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네. 릴스의 효과가 이 파급력도 있지만 이 좁은 길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되게 재미난 제안을 주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솜사탕 만들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 서울에서. 그래서 저희가 네. 이 기계가 이만하거든요. 그쵸. 크잖아요. 네, 보통. 제가 봤을 때 아나운서님보다 커요. 덩치가. 네. 좀 이렇게 엄청 크군요. 네, 근데 네. 이거를 KTX에 싣고 KTX를 서울-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서울 내려서 옮기고 해가지고 했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그거 어떻게 비용도 받으셨나요? 네네, 비용도 상당히, 많이 주셨나요? 네, 좋게. 장사하는 것보다 나았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면 네. 이 젊음의 패기, 네. 저는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그 젊음의 패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업자 이야기 아까 전에 네. 해주셔서 궁금해져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두 분이서 어떻게 공동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이 더 대표자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쵸. 사실 공동입니다. 공동인데. 완전 딱 절반이에요. 50.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51인가요? 50대 50인데,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시작한 건 저다. 아, 좀 찌질한가? 미안해, 은찬아. 그럼 아이디어는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네네네. 근데 공동 창업인데 그럼 친구분께서는 오, 야 재밌겠다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흔쾌히 하셨는지 아니면 그건 좀 별론데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이런 아이들이 보통 새벽에 떠오르잖아요. 새벽에 떠올라서 이 친구가 저랑 이제 본가에 있었고 저는 포항에 있었는데 네. 카톡으로 막 했죠. 괜찮아, 지금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 그러고 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서울에 찾아가서 브리핑을 했죠. 저의 원대한 어디에 계획을. 브리핑을 하셨나요? 카페에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서울 분이세요? 네, 친구는 서울 분이에요. 전 부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 장거리시네요. 맞아요, 서로. 맞아요. 서울에 가가지고 좀 이제 애틋해요. 프레젠테이션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설득이 됐군요. 그럼. 그죠? 제가 보기에는 포항에서 가신 거예요, 서울까지. 맞아요. 그 열정에 좀 동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생각됩니다. 듭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좀 어떻게 오랜 관계에 어떻게 어렸을 네. 때부터 친구인지 애초에 좀 친해서 그런 네. 게 잘 동의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서사가 정말 재밌는데 네. 일단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요. 대학 동기였나요? 대학 동기였죠. 네. 그리고 그 기숙사를 살았는데 옆방에 살았던 어떤 그냥 친구예요. 네. 존재만 알았던. 근데 군대를 제가 딱 갔는데 이제 익숙한 빡빡이가 복도 끝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좀, 그러니까 주사위. 왜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웃기죠? 네. 두상이 길거든요. 근데 너무 놀래서 네. 너가 왜 여기 있냐 하니까 같은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 그냥 동기 딱 그 동기. 정도였는데 군대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때 조금 더 딥하게 친해지신 거예요? 그쵸.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생활관 생활하면서 같이 취사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사병이었고 그 친구가 지원을 와가지고 네. 같이 막 요리하고 막 삽질하고 하면서 엄청 친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거를 시작했죠. 그때 친해진 이후로 복학하면서 이제 자취를 같이 시작하게 된.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군대에서 친분이 깊어진 사이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MBTI 제가 물어보기 전에 네. ENTP라고 맞아요, 말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분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친구는 INFP. 그러면은 지금 TF 이거 빼고는 다 똑같은 거네요? 그죠. 어떻게 그럼 두 분이 이제 같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네. 성향 같은 건 어때요? 잘 비슷한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데. 달라서 네. 보완이 되는지.
일단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F와 T의 차이가 좀 커요. 그쵸, 네. 엄청 클 것 같은데. 친구는 좀 감성적인 스타일이어서 되게 낭만파고 되게 저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 저는 T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긴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장사, 수익 창출 이런 거에 있어서 장사와 브랜딩으로 좀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다른 점이 오히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두 분 다 N이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S가 있었으면? S가 있었으면은 네. S는 N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S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지금 힘들거든요. 자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 네네. 네,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이 좀 상호 보완적으로 잘 맞아서 추진력이 딱 생긴 것 같은데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네. 이건 좀 가장 힘들었다, 혹은 이건 좀 진짜 어려웠다 이런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해요. 한 번은 그 경주 황리단길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사장님께서 네.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황리단길 혹시 가보셨죠? 가봤죠. 사람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날이 엄청 더워서 솜사탕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저 같아도 옆에 안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솜사탕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빠져도 되나요,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근데 아쉽다는 거죠. 왜 그죠, 솜사탕 그죠. 안 사 먹었을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땡볕이 있었는데 진짜 거의 한 두세 개 팔았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게 거절감을 느낀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이 아닌데도 내가 거절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되게 주눅이 들게 되고 더운 날씨에 이거 내가 왜 하지? 이 시간에 뭐 제 또래 친구들은 방학이니까 뭐 인턴을 한다거나 생산적인 일들을 할 텐데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돈도 못 벌었으니까 이 시간 대비에 알바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죠. 그때는 진짜 그렇게 강했던 동기부여와 의지가 약간은 꺾였던 순간이 있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뭔가를 하다 보면 특히 도전적인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리 내가 추진력 갖고 하려고 해도 한 번쯤은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어떻게 다시 또 의지를 찾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인 습관으로는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블로그를 쓰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생각이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편인데 저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을 떠올리는 초심을. 거. 내가 왜 여기에 등록금을 투자했고 내가 왜 여기 휴학을 했고 내가 왜 이걸 하고자 했는지를 사실 글로 다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해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낙담하는 순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작은 성공들이 계속 쫓아오거든요. 릴스에 조회수가 온다거나 그쵸. 바이럴을 통해서 연락이 온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작은 성공들을 수집하면서 그걸 온전히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멀리만 보지 않고 앞에 있는 작은 어떤 유의들도 누리면서 그쵸. 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황리단길에서 고생하시면서 비록 솜사탕을 한두 개 팔았지만 대신 릴스 조회수를 얻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조회수가 또 누적으로 하면은 막 100만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통해서 또 크리에이터 행사에도 초청을 받으셨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 이게 조회수의 목표는 있었어요. 우리가 100만을 하겠다. 네네, 100만을 하겠다. 뭐 영상 하나가 100만이 될 수 있고 3개 합쳐서 100만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그쵸. 100만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계속 릴스를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했죠. 댓글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주위 반응은 어떤지 혹은 바이럴 되는 이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저장수나 공유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인천에서 이런 매년 크리에이터를 초청하는 대전 행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솜사탕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갔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 앞에서 저희도 하나의 크리에이터로서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좀 뜬구름이라는 브랜드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되셨겠어요. 근데 또 사실 이 SNS를 보면 아까 전에도 솜사탕을 단지 그냥 팔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메시지를 파는 거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주셨지만 그 영상들을 봐도 이게 솜사탕을 파는 브랜드일까 아니면은 어떤 브랜드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극하더라고요. 이 조회수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궁금증일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핵심은 실행에 있어요. 실행. 저는 고민을 오래 한다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실행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봤을 때 그 결과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너무 요즘은 선택지가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되게 따지는 시간들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일단 해보면서 그거를 경험으로서 체득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머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잡아서 육지로 끌어내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제 뜬구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나이키의 Just Do It 같은 느낌. 어쩌면 그런 거죠. 저도 네. 굉장히 그거 좋아하는데 일단 해보자.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야 된다 주의자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네.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웃긴 콘텐츠들도 많아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손방송방 너무 웃겼고요.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네. 그 솜사탕 오마카세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런 재밌는 콘텐츠의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 이런 거 궁금한데 뭔가 벤치마킹 하거나 네네네.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릴스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오만 데를 다 봤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핀터레스트도 그렇고 해외도 보고 뭐 일본에서 유명한 솜사탕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동남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무드보드라고 해요. 어떻게 무드보드. 보면 네, 디자인 계통에서는 이제 레퍼런스 수집하는 보드라고 쓰는데, 이렇게 하나의 종이에 이 다양한 걸 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붙여보고 이걸 하나씩 다 해봤어요. 해볼 만한 것들을 뭐 팝핑 캔디도 뿌려보고, 솜사탕을 돌돌 말아서 잘라도 보고, 펼쳐도 보고, 뭐 접어도 보고, 커피랑도 먹어보고, 맥주랑도 먹어보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해보고 해볼 법한 것들을 실행했던 거고, 그러니까 작은 실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포항에서 주로 처음 판매는 시작을 하신 거죠, 솜사탕을 파는 건. 맞습니다. 그럼 출장 아까 보니까 경주도 가셨는데 네. 혹시 다른 지역도 출장을 가서 판매를 또 해보셨을까요? 네, 아까 말한 서울도 갔었고, 울산도 갔었고, 네, 부산 쪽도 갔었던 것 같고, 이 경북 포항에서 여러 군데 갔었고요. 네. 기억에 남는 거는 울산에 있는 영어학원. 영어학원? 네. 네, 영어학원. 영어학원 안에서 파신 건 아니죠? 영어학원 코앞에서. 그 건물 근처에서요? 건물 앞에서. 왜 네네. 거기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왜냐면은 일단은 거의 초반에 연락을 주셨던 분이고, 저희가 어떤 인지도가 별로 리스 조회수가 별로 없었을 당시에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 네네네네네. 울산에서? 울산에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그런 교회로 비유하면 달란트 잔치처럼 아이들이 포인트를 모으면 이걸로 네.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행사가. 마켓데이라고. 아. 근데 그때 그 포인트로 솜사탕을 구매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갔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그 영어학원 근처 같고, 네네. 이거는 또 약간 그 네. 금전에 관한 질문인데 네네네. 가장 잘 팔렸던 장소는 어딘가요? 가장 잘 팔렸던 장소. 돈이 좀 많이 벌렸던 장소. 근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서울이 좀 크고, 네. 물론 서울에 그 무겁게 들고 가셨을 때요? 그쵸. 물론 교통비나 저희 인건비 따지면은 네. 좀 그런 것 같고, 제일 많이 팔렸을 때는 아마도 대학교인 것 같아요. 대학교. 뭐 축제 이럴 때요? 네, 축제 때 맞습니다. 축제 때. 그쵸. 네. 그럴 때는 꼭 왠지 평소에 안 사 먹었던 맞아요. 것들도 사 먹게 되니까. 네. 그 대학 축제에서의 에피소드는 뭔가 없었나요? 대학 축제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판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메모지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거를 솜사탕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했어요. 네. 솜사탕에 머리에 약간 뭔가 핀을 꽂듯이. 거기에 자신만의 뜬구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자신만의 뜬구름이 뭐냐면, 내가 하고는 싶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 그리고 그거를 꽂아서 인스타 이제 이벤트를 해가지고 올리면 할인해 준다거나 스토리 올리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같은 친구들이 막 올리다 보니까 그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또 와서 사 먹으러 오기도 하고, 또 지금 나이의 대학생들이 사실은 솜사탕을 접하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어릴 네. 때나 접했지.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의 추억을 조금 되새기지도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감돼요. 단순히 솜사탕만 팔았으면 사실 아무리 대학 축제였어도 안 살 것 같은데, 뭔가 네. 그 메모지에 꽂는 그런 특별한 포인트라든지 그걸 또 SNS랑 연계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호기심 맞아요. 자극까지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저도 솜사탕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꼭 사 먹거든요. 그 석촌호수에 맞아요. 그 귀여운 이모 맞아요. 토끼 모양 막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진 네.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맞아, 예쁜.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추천드려볼게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솜사탕을 판매할 때 여러 가지 뭔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좀 신메뉴 같은 거, 좀 참신한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솜사탕을 판매하면서 아까 메모지 같은 거 꼽는 것처럼 어떤 방법을 추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잘 팔리게끔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시니까? 사실 메뉴에 있을 수도 있고 메뉴, 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 네. 아니면 이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길거리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되게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노래였어요. 노래를 네.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노래를 틀어야죠. 아, 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아가지고 불렀다면 더 많은 분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불렀다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확신의 티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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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네. 당시에 그 원카라는 영화가 딱 개봉되었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원카의 그 초콜릿이라는 것과 그리고 심지어 원카 영화에도 다양한 그 솜사탕에 대한 그 아이코닉한 부분들이 나와요. 오, 네. 보면서 되게 너무 좋다. 너무 시의성이 적절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원카 노래를 계속 틀면서 장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음파 두파 이거 아세요? 알죠, 노래. 알죠. 그도 한창 릴스 그것도 유행이었잖아요. 이거 하는 그 거. 맞아요. 그것도 오. 제가 찍었었는데 네. 안 보셨길 바랍니다. 좀 부끄러워서.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원카 노래를 트니까 아이들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 두파 이 춤을 추기도 하고 아이고. 소리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오. 그런 방법에 좀 고민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전 좀 타겟팅을 되게 잘한 전략이었네요. 왜냐면 네, 아까 네.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여성분들이나 맞아요. 아이들이나 우리 거를 뭔가 사줄 만한 사람을 공략하는 방법이 좋은데 아이들을 공략하기에 일단 시의성을 또 고려하고 맞습니다. 또 음악을 튼 게 네. 엄청난 판매 전략 같은 생각이 네. 들고 또 관련해서 원데이 클래스, 맞아요. 키즈 클래스 이런 것도 열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또 맞아요. 해주시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서울에서 하고 나서 이거 클래스 열면 너무 좋겠다 음.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실제로 막 엄청 많은 클래스를 하진 못했지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클래스를 열려요. 쿠킹 클래스나 그쵸. 뭐 베이킹 클래스도 있고 뭐 도자기도 있고 되게 공방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솜사탕을 가지고 막 자르고 뭐 젤리를 얹는다거나 막 솜사탕이 또 이렇게 살짝의 물기가 있으면 붙일 수도 있거든요. 오. 붙이기도 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통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클래스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클래스의 뭔가 과정이나 뭐 커리큘럼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네. 직접 두 분이 다 제작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건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테마를 좀 부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라는 책이 나와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에덴 동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신이 처음에 다양한 이런 동물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신이 되어보면 어떨까 오. 해서 솜사탕을 바닥에 깔고 초록색을 깔고 뭐 하늘색 솜사탕을 얹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사자 모양 포크 이런 게 있거든요. 포크를 꽂기도 하고 다이노소어 이런 공룡 젤리를 얹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만의 에덴 동상을 만들어보는 컨텐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인기는 어땠나요? 아이들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죠.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위험한 것도 없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솜사탕 판매를 시작했지만 네. 클래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영역까지도 확장을 또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SNS에서 릴스나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크리에이터의 영역까지 좀 확장을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나서 아쉬움은 있지만 네. 앞으로 가지신 계획이나 네. 앞으로 뭔가 내가 도전해볼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뜬구름이라는 이 이름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자명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지만 네. 사업자명을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냈어요. 어떤 거예요? 뜬구름 잡지 말라고 그래서 뜬구름을 팔기로 했다. 오. 가 사업자명이에요. 이게 다. 그 문장 전체가요? 문장 전체가. 오. 그래서 막 자꾸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떼는데 네. 이거 진짜냐고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수단과 방법과 어떤 매체는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실행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은 제가 대학의 졸업반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하면서 이 졸업을 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얼른 네. 졸업하고 또 빨리 다른 걸 하고 싶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뜬구름의 의미가 궁금해지는데 네. 이런
그 사업자 명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네네네네. 우리 조환님께 네. 뜬구름이란 나에게 뜬구름이란 네. 네모다. 어떤 걸까요? 저에게 뜬구름은 도움닫기였던 것 도움닫기. 같습니다. 네. 오, 이유들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까지 사실 나름 도전적이었다고 생각한 삶을 살아왔는데 짧은 인생이었지만 근데 뜬구름이 사실은 제대로 된 처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불확실성에 내 앞으로의 시간을 살짝 맡겨보는 근데 이걸 한 번 해보니까 두 번은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아, 처음이 어렵죠, 항상. 그죠. 그래서 지금의 과정을 내가 도움닫기로 써서 앞으로는 진짜 뭐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여정에 있어서도 내가 그거를 추진을 받을 수 있는 네. 도움닫기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에게 뜬구름은 도움닫기였다. 도움닫기였다. 네. 아, 너무 좋은 이야기 같은 게 오늘 저희가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저는 엄청난 감명을 받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감 네.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고 싶지만 그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지금도 이걸 계속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심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또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오늘 또 한님이 나눠주신 이런 이야기, 또 도전 이런 것들이 많은 공감도 되고 또 응원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첫 도움닫기를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혹시나 그 이후의 도전들에서 도움닫기에서 또 네. 꼭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아니더라도. 못하더라도 맞습니다. 이 첫 마음을 초심을 항상 잊지 않고 더 좋은, 네. 더 큰 목표로 또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진솔하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